네, 안녕하세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고성규입니다. 오늘은 시즌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강의를 여러 편을 했습니다만 제가 학교에 이제 그 학기하고 연관돼서 가급적이면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고 또 다른 기회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로 한국 청소년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태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만나려고 합니다. 즉 말이라는 동물을 여러분들하고 인문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 30년 동안 승마 지도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인원을 했어요. 많이 할 때는 1년에 한 1000여 명 정도를 유소년들을 이제 지도를 해왔죠. 즉 아동 청소년들을 그만큼 지도를 많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단순하게 그냥 문제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이게 심각하지 않나. 앞으로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이 유라시아로 진출하고 세계 나름대로 리더국이 되려고 그러면 당장 우리 아이들의 교육 방침이 또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지표가 조금씩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무수히 많은 정치인들이 해왔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겪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상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고 또 장점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오늘은 문제점들, 이거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점들을 조금 짚어서 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가 요즘 아이들이 특히나 아동 청소년들을 보면 제가 지도를 하면서 보니까 저는 학교에서 강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아이들이 이제 말을 태우고 승마 지도를 하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체력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오로지 학교, 학원만 다니다 보니까 특히나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 체육 활동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체력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특히 아동 청소년 때는 많이 뛰어놀고 체력을 많이 보강을 해야 그 체력들이 결국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굉장히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학력일수록 저학력보다 체력이 더 약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못하니까 더 그렇죠. 그런데다가 굉장히 그 살찌는 음식들은 많이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고 그러다 보니까 과식하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뭔가 좀 시키거나 어떻게 지시를 하거나 무엇을 하라고 하면 짜증부터 나죠. 왜? 몸은 무겁고 귀찮고 하니까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 특히 아동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3대 부정어가 싫어요. 내가 꼭 해야 돼? 짜증나. 이 세 가지가 아주 부정사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체력이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체력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오로지 공부에만 치우쳐져서 지금 아이들을 내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판단과 모든 결론은 누가 내려요? 어머니가 내립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엄마가 결론을 내리고 또 판단도 하고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아이는 판단하고 결론 내릴 이유가 없어요. 굳이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식이 다른 아이보다가
뒤처질까봐 늘 신경을 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다든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든가 어떤 걸 자기가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텀을 주질 않아요. 그건 엄마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아 여기 요즘에 이런 것들이 트렌드다. 이걸 해야 된다. 공부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누구는 이렇게 잘한다더라.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해서 더 성적을 올렸다더라. 그거는 엄마가 판단을 하고 또 엄마가 결론을 해서 아이는 따라만 주다 보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할 이유가 없죠. 이건 역시 심각한 정도입니다. 무엇을 시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거 왜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싫은데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사회생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생활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책임과 의무는 다 하지 않고 책임과 의무는 가급적이면 회피하려고 노력하고 권리만 주장해요. 자, 이것을 이런 과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댈까?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공유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한테 주어지는 권리는 정말 요만큼도 손에 안 불러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그냥 있지 않아요. 정말 난리가 나죠, 난리가. 정말 아주 뭐 정말 요만큼도 손에 안 불러갑니다. 자, 그러니까 몸은 비대하고 하기는 싫고 귀찮고 그러니까 대충 어영부영 그렇게 하고 대신 받는 거는 제대로 받고 싶은 겁니다.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또 한 가지는 바로 사회성 부족이에요. 요즘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외동도 많고 또 엄마의 그 아주 지나친 그 학습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사회성이 부족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자기가 나서서 무엇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자, 모든 건 다 엄마가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굽힌 적도 없고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싫고 또 오로지 내 거를 누군가한테 나눠주기도 싫고 또 내 걸 공유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이라는 것은 아예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굉장히 이런 것도 또 심각한 문제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는 거는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늘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뭐를 앞으로 해보고 싶니? 너는 무엇을 잘하니?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물어보면 10명 중에 10중 8구는 거의 생각 안 해봤어요. 자, 저희 어릴 때는 뭐 장군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쓸데없는 뭐 나름대로 망상적인 걸 굉장히 많이 하긴 했지만 물론 실천 가능성이 없더라도 꿈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꿈 지금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고 지금 당장은 내가 놀고 싶고 지금 당장은 게임하고 싶고 지금 당장은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굳이 꿈이라는 게 필요하냐 이거죠. 지금 불편한 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것도 같아. 실질적으로 뭐 의식주에도 신경 쓸 일이 없고 아직 어리다고 보니까 그리고 또 철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부정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현장에서 제가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정말 심각하게 느끼는 것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못 해봐요. 왜? 내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사회성도 바른 것 같고 가정에 가서 부모님한테 하는 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180도 달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굉장히 아이들이 똑똑하고 잘 나가고 애들이 굉장히 현명한데 지금 당신만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뭐 객관적인 게 아니라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하고 견해를 달리 할 수 있고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느끼면서 또 경험한 것들을 제 나름대로 통계를 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이 대체적으로 자신 있게 내 아이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아이들이 대부분 그래요. 즉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자, 요즘에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버전, 선생님한테 그리고 친구하고 부모님한테 하는 행동의 버전이 다 달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 잘 모르거든. 우리 어른은 잘 몰라. 저는 현장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심각해지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크다. 사회적인 영향, 뭐 조직적인 영향, 또 교육적인 영향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아동 청소년 때는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특히 누구? 어머님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승마 교육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나타나는 이제 문제점, 특히나 어머님한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첫째 보면 우리 엄마들이 제일 먼저 저희한테 원하는 게 우리 아이 스타일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란 동물이 초식 동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머신이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라고. 자, 그 초식 동물, 예민한 초식 동물한테 우리 아이한테 맞추라는 얘기는 그 동물이 말이 사람한테 맞추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가능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도 그러길 원해요. 어떤 어머니 이런 어머니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이런 성격인데 이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아주 속삭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선생님 거기 말은 굉장히 안전하죠? 네, 굉장히 좀 안전한 말로 합니다. 그럼 절대 떨어질 일은 없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말이라는 동물이, 자, 우리가 운전을 해도요,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는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자동차도 사고가 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식 동물인 가장 예민한 동물 중에 하나인 말을 타고 가는데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주문을 하세요. 또 요구를 하세요. 좀 황당하죠? 자, 그리고 모든 수업을 어머니가 감독하시고 거기서 관장 아래 하기를 원해요. 그 수업하는 걸 다 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직접 자기가 나서서 지적하고 또 수정해 주길 원해요. 자, 여러분들 어머니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30년 그 나름대로 이력을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저도 우리 어머님들 앞에는 한낱 말 키우는 아저씨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말 키우는 아저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직접 강의하지 않으면 지도자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저씨 됐고요. 그게 아니고요. 아저씨 이렇게 해주세요. 아저씨 왜 쟤는 저렇게 해요? 아저씨 저 말은 이상하잖아요. 아저씨 왜 저 말을 우리 애한테 태웠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개입을 해서 지휘 아래, 감독 아래 수업을 하게끔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꽤 계세요. 많이. 그러니까 그 수업 스타일을 어머니에 맞게 자기 생각에 맞게 컨트롤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장의 모든 일들을 자기가 스케치하고 그래서 동영상에 사진을 찍어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또 지적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수업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많은 지도자들이 힘들어하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를 학부모님이 일일이 와서 앉아서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 그러면 그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그 감정을 앞세워 가지고 그 지도자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핸들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의 포커스만 어쨌든 맞춰서 모든 지도자들이 해주기를 원해요. 신경 써주기를. 그럼 남의 아이는 어때요? 다른 아이들은. 그러니까 함께 단체로 교육을 받는 친구들은 다른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무슨 얘기냐? 내 아이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 다른 사람한테는 배려를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크는 아이들이 어떨 것 같아요? 상당히 문제점들이 나타나죠. 당연히 다른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배려를 안 하죠. 뭐 이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쟤 옆에 앉기 싫다. 왜 저런 아이하고 나하고 같이 붙여놓느냐. 내 수준은 저런 애가 아닌데 쟤는 보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것 같고 쟤는 집이 우리 형편보다 모자라는 애 같은데 왜 쟤들하고 나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그러냐. 또 왜 쟤하고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왜 똑같은 교육을 받으러 와서도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애들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실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 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우리 엄마들이 늘 남의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봐 늘 전전긍긍하고 아이들을 다그치고 감시하고 또 언제 어디서라도 뛰어와서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이 엄마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헬리콥터맘. 헬리콥터맘. 헬기맘이죠, 헬기. 헬기 타고 바로 위에서 늘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 엄마들이에요. 자, 이런 어머님들은 대체적으로 아버님한테 교육의 참여를, 그런 기회를 주질 않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이 가끔씩 같이 오셔가지고 옆에서 끼어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뭘 한다고? 당신이 지금 돈을 많이 벌어왔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거 했을 거 아니야. 더 많이 해줬을 거 아니야. 당신 돈을 절 못 벌어오니까 이렇게 되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빠들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당신은 뭘 아는데? 당신이 아이 교육에 대해서 뭘 알아?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 견해와 내 생각으로 내 옛날에 공부했던 거 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우리 아버님들이랑 모를 리 없잖아요, 사실은. SNS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이 지식이 있지만 집에서 꼬랑지를 내리는 고개 숙인 아빠가 되는 이유는 하나야. 수입 때문에 그래요. 왜? 당신 때문에 좋은 학원 못 가고 당신 때문에 가르치고 싶은 걸 못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어떻게 할 말이 있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과연 우리 앞으로 미래 세대의 이제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아이들로 키우려고 그러면 우리는 손존님들한테 조금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한테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 계속 서양, 유럽 쪽에 있는 교육 방식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 맞지는 않아요. 우리하고 시대적 또 지리적 현대 지금 환경이 굉장히 바뀌어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이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주들한테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호연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상무정신을 필두로 해서 치마수련이라는 걸 했어요. 즉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상무정신이 필두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
몸이 튼튼해야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경쟁력도 갖출 수 있고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아요? 자, 우리 역사에서도 보잖아요. 문치가 심하면 나중에 무인들이 정권을 찬탈해서 고려시대에 우리 그 무인 정권이 들어선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죠. 일단 몸이 튼튼한 뒤에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공부가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공부만 치우치다 보니까 체력이 감당이 안 되고 힘들어지고 병약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좋아도 여러분들 아프면 다 귀찮잖아요. 몸이 안 따라주면 세상 만사가 다 귀찮은 거 아닙니까? 그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 선조님들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선조님들은 왜 호연지기를 길러주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왜 상무정신이 필두였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치마 수련을 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해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선조님들은 상무정신을 필두로 해서 치마 수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치마 수련이라는 뜻은 뭐냐? 인성교육이라는 뜻입니다. 호연지기를 길러줬다는 뜻이에요. 지금처럼 학교와 학원 그리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들의 시간을 뺏어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까지 뺏어서 지금 학습 위주의 교육을 시키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체력이죠. 체력이 있어야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태웠어요. 그러니까 승마를 하기 위해서는 말이라는 동물과 교감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말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말에 대한 동물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말이 예민하다 보니까 의심이 많고 빠르고 또 인간이 일방적인 무엇인가 요구를 하면 들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함부로 접근을 하거나 또 만지려 하면 문제가 되죠. 그렇다 보니까 철저하게 사람을 경계할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은 육식도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철저하게 그 말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 말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오픈 마인드로 말한테 접근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 사람한테 의심하지 않도록 신뢰를 줘야죠. 자, 우리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소통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소통이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가정, 학교, 친구, 교우간에 다 마찬가지잖아요. 형제지간에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됐고 내 얘기부터 들으라는 거잖아요. 내 얘기부터 먼저 듣고 아니면 당신의 얘기를 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 당신의 요구를 나는 못 들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타협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이라는 동물을 초식 동물을 다루려고 하면 아주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이 소통입니다.